앞으로 이사님이 보시기에 더 오를 종목과 그리고 이제는 조금 손절을 해야 될 종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담당하는 섹터가 그린 산업이니까 저는 이제 그린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특히 2030년까지의 성장이 아주 황금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려면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할 것 없이 그린 산업 전체를 엄청나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IRA. IRA는 2032년까지 그린 산업 전체를 보조금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럽과 미국에서의 이 정책적인 것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린 산업 전반이 2030년까지 고성장을 해요. 그 안에서 저는 항상 돌아가면서 때때마다 히트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사실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한 이유가 IRA 때문이에요. IRA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우리 업체들이 워낙 잘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가 미리 반영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다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그린 산업 안에서 또 이제 히트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생에너지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아마 빠르면 올해 뭐 하반기 될 수 있겠지만 수소 관련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앞으로 더 오를 종목, 네. 성장 가능성이 농후한, 특히 말씀해 주셨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특혜를 또 볼 수 있는 네. 그 주식들 안에서 분명히 히트주가 또 탄생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는 그린 산업 전체를 다 좋게 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되고 다른 게 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 좋게 보는데 그 안에서 이제 구간마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양극재 업체들과 몇 개의 굉장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는데 네. 배터리 쪽에서는요. 재생에너지 쪽, 풍력, 태양광 쪽으로 보면 아직 주가 상승이 거의 없는 종목들 또는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사시면 좋겠다. 왜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런 주식들은 안 오르냐 이거죠. 같은 그린 산업인데. 그거는 정책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 쪽은 지금 당장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를 갖다가 자극을 합니다. 정책이 나오면. 그러나 풍력, 태양광은 정책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데 뭐 최소 1년, 풍력은 한 2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력, 태양광에 관련된 주식들이 별로 주가에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IRA가 있고 유럽의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슬슬 나오는 시점이 돼 가는 거죠.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 연도로 가면 갈수록 그 효과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풍력, 태양광 관련된 대표 주식들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풍력은 뭐 저희가 이제 항상 탑픽으로 꼽고 있는 CS윈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 회사는 미국 풍력 타워 시장의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절반이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유럽의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의 육성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체예요. 그래서 CS윈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풍력 두 번째 업체는 이제 SK 에코플랜트라는 오션 플랜트라는 업체가 있죠. 이게 이제 상강 M&T라는 업체가 이름이 바뀐 건데요. SK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이 회사도 주가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옆으로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네. 하락하고 난 뒤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는 걸 만드는데 아주 글로벌 상위 업체 중에 하나죠. 올 하반기에 대만에 납품하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를 약 한 뭐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수주를 받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앞으로 한 뭐 2, 3년 정도 보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태양광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 하나솔루션은 미국에다가 지금 IRA 보조금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큰 설비를 짓고 있어요. 생산 공장을.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이 커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길게 인터벌을 잡으시는 분들은 수소 관련주들도
지금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한 2, 3년 전에 수소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은 싹 다 빠져 있는데 주가들은 왜냐하면 이제 수소는 미래의 비즈니스죠. 네. 지금 당장 어떤 뭐 매출액 큰 폭으로 증가한다거나 이런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제일 먼저 빠져요. 왜냐하면 눈앞에 나오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피해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금리 인상의 피크 타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 것인가만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수소 관련주들이 그동안 빠진 부분들이 리바운드 일어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한 2, 3년 전에 수소주들이 피크를 칠 때는 글로벌 수소와 관련된 정책들이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소 산업은 반드시 정부가 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소를 생산하고 또는 이 만들어진 수소를 갖다 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지 전기차 시대가 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수소 인프라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 2, 3년 전에는 없었었어요. 근데 주가만 오히려 피크를 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책들이 다 들어왔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뭐 원래 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뭐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정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도 소재 업체들, 뭐 상하프론테크라는 업체가 있고 또 효성 첨단 소재가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은 좀 저희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 연료전지 회사 대표주인 투산 퓨어셀 이런 회사들도 국내에서만 하다가 지금 중국, 호주 이런 식으로 해외로 영역이 좀 넓혀지고 있죠.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또 수소 저장 용기 업체 이런 회사들도 길게 봤을 때는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조금 플랜을 가지고 지금 네. 얘기해 주신 이런 넥스트 주도주들에 대해서 종목별로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이사님께서 하반기에 첨보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의 첨보의 다음 스텝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첨보가 어떤 주식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첨보는 네. 전액 첨가제,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배터리가 이제 전액이 있고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가 조금 더 멀리 나가고 그다음에 충방전할 때 굉장히 성능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첨가제를 특수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첨보예요. 첨보도 사실은 올 1분기, 올 2분기까지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이 이유가 이제 뭐냐면 중국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한 중국발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 워낙 많은 사실은 작년에 배터리 공급 과잉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보는 중국의 업체들이 주력 고객들이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수요가 낮아지면서 올 1분기, 작년 4분기부터 약간 영향이 있었고 올 1, 2분기 안 좋죠. 안 좋은데 하반기에는 첨보가 이제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첨가제들이 있는데 그 첨가제들 중에서 일부 쪽에 공장 증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매출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합니다. 턴어라운드를 해서 첨보는 뭐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첨보에 대해서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네. 어떤 예측을 또 해주셨어요.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우리 직장인 월급쟁이 투자자들에게 또 유일한 꿈과 희망이었던 것도 없지 않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주식을 통한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 체계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진짜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수단으로 좀 우리 그 월급쟁이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글쎄요, 좀 시쳇말로 하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좀 바른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이익을 가져서 잘 되도록. 네. 근데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이 보면 과거에는 기관화 장세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 자산운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할 때는 그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아는 정보로 뭐 매매를 한다든지 부정적인 거는 또 부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뭐 공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일부 개인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그게 공모들을 유발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과다한 것들이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왜곡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해버리면 거기에 당한 투자가들은 떠나게 돼요. 너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그래서 좀 그렇지 않고 여기 주식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건전한 뭔가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제 네. 바람이에요. 개개인이 주식 투자를 또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또 인사이트가 다 생긴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진짜 그렇습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문화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는 이사님 추천해 주신 그런 음. 노후 대비, 좀 안정적인 그런 노후 대비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월급쟁이도 지금 이제 주식 투자 공부하고 시작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되거든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주식은요, 주식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지금 그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는 원천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아주 양질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뭐 증자를 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하면 사실은 굉장히 길게 투자할 수 있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글로벌 최강국들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강하죠. 미국 마찬가지고 뭐 중국 마찬가지고 유럽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아쉽게도 좀 약해요.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 참가한 많은 투자가들의 어떤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당국의 어떤 주식시장을 어떻게 잘 육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면도 좀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재테크다. 지금 뭐 워낙 오래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퇴임을 하고 나서도 한 20, 30년 동안은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부동산 하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어떤 고도 성장기가 지난 국가에서 부동산이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과잉의 수익성을 갖다 주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시장의 한 축인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를 하고 거기서 또 자본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시면 네. 사실은 뭐든지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너무 무리하게만 하지 않으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사실 공부하면서 하시면 이것처럼 재미있고 보람있고 한 것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네. 우리 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나 받습니까? 그죠? 꼭 주식 투자는 누구나 다 하시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또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좀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길게 한 종목에 대해서 길게 투자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당 이득이라든지 또는 뭐 평가 차익이라든지 뭐 차익이 나왔을 때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감면해줘서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정부의 정책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저희 직장인들한테는요, 지금 시장이 기회라기보다는 좀 위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요? 뭔가 사실은 이게 빠르게 뭔가 수익을 거두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저희는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렇죠.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계시는 그런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요. 이사님께서 쭉 많은 투자자들을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주식 투자로 손실 보는 사람의 가장 나쁜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만큼은 그럼 저희가 안 했을 때 좀 잘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렵죠. 네. 어려운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성은 딱 정해져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빨리 뭔가를 벌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면 백발백중 손해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한데 요거 한번 굴려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손해보고 나가세요. 네. 절대 그렇게 투자하실 거면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안 하는. 네,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 우리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네. 우리 젊은 분들 부동산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는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하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그래도 여윳돈을 가지고 네. 좀 하시고 최소 몇 년은 그래서 또 몇 년 좀 길게 물리면 한 10년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주식도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네. 구조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오는 주식들에 투자를 하라. 요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요 두 가지가 철칙입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승률이 한 7, 80%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높아지나요? 그럼요. 대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네. 그러면 과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냐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항상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거든요. 우여곡절이 생기는데 네. 그 우여곡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가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지금은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지?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가 인사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길게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인사이트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부동산 하시면 발품 엄청 팔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사실은 임장 가고. 물건 보러 다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쉽죠. 요즘은 네. 워낙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고 네. 그리고 구글링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들을 다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죠. 그러면은 이사님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궁금한 부분이 직장인들은 언제 어떻게 시간을 내서 매일 이것만큼은 한번 봐라. 어떤 전문 서적을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을 조금 검색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조금 확보해 두는 게 좋을지. 그거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를 투자한다 이거죠. 관련 주들을. 그럼 일단 네이버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계속 매일매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관련된 뉴스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계속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제목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알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영어로 쳐보는 거예요. 전기차 같으면 주로 일렉트릭 비이클 치시면 많이 나와요. 일렉트릭 카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이렇게 치시면 되잖아요. 영문으로. 네. 그렇게 치면 관련된 뉴스들이 쭉 뜨죠. 네. 영어가 좀 껄끄러우시면 요즘 구글이 다 트랜스레이션이 다 되잖아요. 번역 다 되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거를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누적해서 좀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돼서 조금 더 깊게 이제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본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하셔야죠.